영접을 하는데 이렇게 썰렁하게 한 거는 이건 참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실 해명도 있었고요. 외교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펠로시가 행정부 일원으로 온 게 아니라 미국 국회 일원으로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서 영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영접 실수고 일부 보도처럼 펠로시가 불쾌했다면 이거는 김진표 의장이나 이광재 사무총장이 책임질 사안이에요. 근데 김진표 의장실에서 오늘 또 해명을 한 게 있어요.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다. 늦은 시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을 생략하기로. 근데 어쨌거나 이 의전과 관련된 공항 영접과 관련된 실무 책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고 이광재 사무총장인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외교 관례예요. 네. 아니 저는 국회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 국회에서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는 어떤 비슷한 급수의 사람끼리 만나서 국가 대 국가의 회담을 갖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손님이 오는데 저 손님은 의원이니까 입법부에서만 맞아라.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격인 인물이 있었어요. 장관이면서도 의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네. 근데 하필 박진 장관이 또 해외 순방으로 네, 나가 있는 나가 상황이에요. 있는 상태죠. 예, 사실 박진 장관이 나가서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또 안 됐다는 거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지금 공석인가요? 외교안보 수석 정도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오늘 홍보수석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아까 이제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공항 의전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가 불쾌함을 밝혔다라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 의장의 방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납득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만날 그 일정이 안 잡혔다라고 하면 이런 의전이라도 좀 잘 챙겨서 국회가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고, 그런 것들은 대통령실이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의장이 야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장실과 이 통실 사이의 소통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의장은 반드시 여당이 해야겠다. 역시나 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가 다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잡아야겠다. 이런 더 논리가 먼 일이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과반을 해서 다음 의장은 이 여당 국회의장이 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디까지나 국격을 위해서. 근데 저는 대통령실보다도 부처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어쨌든. 외교부? 네네. 저는 평소부터 대통령실은 국정의 사령탑은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에 불과한 거고, 대통령실에 너무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각 부처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거에 입각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회에서 이번에 영접 나간 거 못 나간 걸 포함해서 부처에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휴가 중이라서 못 간다라고 한 건데, 근데 또 휴가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사진은 나갔단 말이죠. 연극을 보러 가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연극은 선정을 잘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한산 이런 거 보러 가면 오히려 욕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연극을 보니까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 연극이 뭔지 살펴보다가 이번 주말에 보기로 했어요. 약간 세입자들의 애환을 다루는 연극이라고. 2호선 세입자라고 세입자와 비정규직들이 출연을 한다. 그 대통령실도 뭐 휴가 끝나면 약자와의 동행에 들어간다. 이건 저는 필요한 거라고 보고, 네. 이거는 뭐 누가 연극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선정했다. 네. 그리고 거기 더하기 코로나19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가 연극 배우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의미, 이런 것을 봤을 두 때는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니까 너무 좋다. 저로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칭찬할 만한 게 없었는데요. 그나마 좀 오랜만에 생겼다. 나 앞에 연합뉴스에서 이 이야기 똑같이 엄청 하고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펠로시 의장하고 이거 맞물려가지고. 근데 이게 펠로시 방문이랑은 좀 별개의 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은 그런 건데 어쨌든 공교롭게 그렇게 겹쳤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다른 뜻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 중국 눈치 보는구만.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대한 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외교 소위 얘기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미국하고 좀 벌어진 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으로 좁혔어요. 그리고 좁히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한국 얘네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일단은 뭐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휴가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네. 오늘은 국익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해명이 나올 때 좀 이게 덧붙여졌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계속 언론에다 해명을 하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공보 담당 기능이 참 많이 아쉬워요. 이게 좀 대호각성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바이든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 저랑 김수민 평론가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제 의견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낸시 펠로시의 이번 동아시아 순방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것이라면 이게 대통령실 같은 경우나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이나 물밑 라인을 통해서 의전이나 이 만나는 사람 레벨을 조정했을 수도 있겠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성한 이 외교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한라인 구축되기 전에 자기 개인 폰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랑 전화 연결한 사진이 찍혀서 화제였잖아요. 전 세계에 개인 핸드폰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랑 연결 가능한 사람 뭐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안에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있는 건데 제 추론이 맞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간 다소 불편한 기류를 해석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펠로시 방문과는 좀 거리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추론도 저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야, 이건 또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석인데요. 네. 근데 미국의 외교 행태를 잘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중국이랑 가까워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예,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문 대통령이 크게 실수한 거죠. 예, 이거는 봐주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진짜 니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해봐. 비아냥거리는 거럴 수도 있죠. 그 비아냥 같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쿼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미국이 한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야 쿼드 가입해라. 쿼드 플러스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근데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분열인지 요거는 장혜찬 평론가하고 저하고 해석이 엇갈리긴 했는데 더더군다나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내가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너도 부담스러워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만약에 긴밀하게 미국하고 조율을 한 거라면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그 조율의 결과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좀 안심이 되는 일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액면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다. 네. 이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뭐 국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연극은 보러 가면서 펠로시를 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또 하고 있고 근데 또 의외로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안 만나는 게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옹호를 하는. 이게 좀 재밌는 거죠 이게. 약간 거꾸로 된 그런 반응들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윤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외교 안보적인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것이 전화 통화로 절충을 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봐야 복잡한 이 외교적 함수가 얽혀 있는 사안이고 네. 지금 미국이 비상에 걸렸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긴급 외교안보 회의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 해역에서 무력 시위한 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공식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하나의 중국 반대입니다. 홍콩 따로, 대만 따로 자유와 독립을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이 개인의 어떤 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부 주요 고위직도 아닌 사람이 밝힐 수 있는 의견과 이 정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기분 가지고 정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 정치를.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이 오늘 급하게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가 친중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금 반중 고립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외교적 함수와 어떤 온도 조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저는 그러한 물밑 조율 끝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다면은 펠로시는 미국의 박순애가 아닌가. 질렀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도와줘요. 아 그거는 좀 지나쳤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궁금하신 지금 분들은 네, 백악관 브리핑을 한번 박순애 지금 챙겨보시면 교육부 총리가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낸시 펠로시랑 비유하는 것은 좀 너무했다. 누구한테 너무한 거야? 아니 그 장해찬 평론가 낸시 펠로시한테 너무한 거죠. 장해찬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펠로시가 어느 정도는 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박순애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근데 넘어가달라. 저는 좀 그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칩4 있잖아요. 칩4 네. 반도체 동맹. 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네. 김평문 그 지난번에도 뭐 어정쩡한 중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확한 입장을 좀 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칩4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딴 거를 또 중국이 싫어하는 걸 또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중국 눈치를 보거나 네. 모든 것을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국에게 어떤 거는 좀 거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럼 네. 그 나머지 것들은 좀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펠로시가 대만 갔다 온다고 해서 미국 정부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같이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공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가서 저지른 걸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오는 거는 와서 좀 맞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나중에 미국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칩4에 대해서도 좀 고민되는데요. 뭐 주저주저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확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되는. 예, 문재인 정부도 그 과정을 밟았어요. 네. 좀 미국이 거슬리는 거 조금 이렇게 켜켜이 쌓이다가 하다 안 되니까 확 붙고 박근혜 정부도 천안문 막루 갔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여지를 두고 하려면은 해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주고. 나중에 큰 고민보다는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칩4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펠로시 의장 방문은 조금 작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왕 만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럼 나중에 칩4나 이런 거를 만에하나 계산을 하고 거부를 하는 일이 있어도 알잖아. 우린 니네 동맹인 거.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국제관계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건데 미시적인 해법은 달라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한쪽과 함께 하자라는 거시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김세민 평론가랑 제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도 굉장히 김수인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의견이 지금 뭐 본인이 진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훨 나은 사람.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민주당 합리적인 진보가 비대위원장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니 원래 진보는 미국 일본과 같은 민주 체제와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진보입니다.